자, 121번 문장부터 볼게. 지금 dictionaries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사전이라는 의미죠, 당연히.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a relatively good resources. 보통 어떻대요? 비교적 좋은 자료이다. 여기 이 부분까지 봤을 때 너네가 반드시 캐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비교적 좋다라는 말이 항상 좋다랑 똑같은 표현이야? 아니지. 비교적 좋다는 얘기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relativelly가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비교적 좋다는 얘기는 안 좋을 때도 있다는 얘기야. 이거 눈치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누구한테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for부터 for anyone interested. 현우가 interested 무슨 뜻이라고? 흥미를 느끼게 되는 그런 사람들. 뭐에 흥미를 느끼냐면 in finding out what a word means. 그래서 이 어떤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내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교적 좋은 자료다. 그러니까 여기는 dictionary, 즉 사전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쵸? 그러고 여기 노란색도 너무 뻔하다는 사실을 느끼셨을 거예요. 형광펜 있니, 현욱이? 있어? 자, 노란색 어디다 쳐야 돼? 뭐에 대한 글이야, 이게? 그래, 소재가 뭐야? 사전이야.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래서 dictionaries라고 하는 부분이 사전이고요. 이게 비교적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 근데 사전 좋다는 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없어. 이렇게 번쩍인 얘기를 하려고 글을 쓰진 않았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비교적이라는 말을 써서 이거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올라나? 어떻게 안 좋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을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using one set of words. 자, 이 단어들을 여기 단어의 집합들을 사용하는 것. 근데 뒤에 to define another word, 또 다른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is called 뭐뭐라고 불려요. 뭐라고 불려? A lexical definition. 그래서 어휘적 정의라고 불립니다. 그럼 어휘적 정의라는 것은 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는, 정의를 찾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다 그 서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but이 나왔죠? but 나오고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왔어. 이렇게 대놓고 중요하다라고 말이 나오면 뭐야? 대놓고 중요하대. 그럼 투부정사가 그래? 주제일 수 있어요. 이렇게 대놓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당연히 주제일 가능성 높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가주어, 진주어잖아. 그러니까 투부정사하는 게 중요해 라는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잖아. 이해됐어요? 괜찮죠? 그래서 but 그러나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게?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이해? The limits of dictionary definition. 그래서 definition이 뭐야? 정의. 그러니까 사전의 정의의 뭐가 있어? 리밋이 뭐야? 한계. 잘했어.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뭐가 있다는 얘기야? 사전에는 뭐가 있어?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떤 건지 알겠어?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글의 소재가 dictionary였으니까 혹은 dictionary definition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 한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해하는 건데 한계는 나쁜 거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처리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납득되죠? 자, 체크하고. 자, more often than not, 대부분 a definition in a dictionary. 이거 지금 노란색이죠? 제가 위에서 지금 dictionary definitions라는 부분에 노란색 쳤으니까. 그래서 사전에 있는 정의는 requires, 필요로 해요. 누가 뭐 하는 거? readers, 이 독자들이 to have, 가지는 것을 필수적으로 여겨요.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가지도록 요구해요. 근데 뭘 요구하냐면 fairly robust understanding 이라고 했어. robust가 무슨 뜻이야? 쓰세요. 자, 이 단어 써야 돼요. robust, 탄탄한. robust, 탄탄한. 지금 영상 보는 친구들 중에서도 robust 몰랐으면 쓰시는 거예요. 탄탄한. 그러면
꽤나 탄탄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기했던 이 리밋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네들이 이 탄탄한 이해력이 없다면, 이 언어에 대해서 탄탄한 이해력이 없다면, 근데 그걸 어떻게 또 쓰냐면 이것도 이제 질문해봐야지. At their disposal 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At their disposal 적어야 되죠? 이거는 적으실 때, 카드 적으실 때 at one's disposal 이렇게 써줘야 돼요. At one's disposal. 그래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런 뜻이에요. 요것도 카드 쓰셔야 됩니다. 당연히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그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이해, 아주 탄탄한, 꽤나 탄탄한 이해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라는 얘기는 뭐야? 이게 없으면 도움이 안 된다예요. 주영이 이해됐어? 이런 이해력이 없으면 도움이 안 된다를 말하고자 했던 거야. 자, 그리고 지금 125번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죠. 좀 둘 나왔죠, 지금. 이거 끊겨져 있어요. 원래 125번 자리에 오답이었던,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무관한 문장이 들어갔었는데 이게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어쨌든 126번으로 넘어가 볼게.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a dictionary functions. 자, 이 사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as a cross-reference,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상호 확인. 그죠? 상호 참고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혹은 translator, 어떤 역할을 해요? 번역기의 역할을 하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은 영안사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확실히 translator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게 마치, 그러니까 번역기랑 사전의 차이를 잘 모르는, 그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잖아. 너네가 만약에 어떤 단어를 몰랐어. 예를 들면 at one's disposal을 몰랐어.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면 그거에 대한 의미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번역기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왜 지금 cross check라는 표현이 나왔냐면 우리가 사전 이렇게 단어를 찾아. 그럼 사전이 어떤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치 EVSC, SEVSC의 어떤 관계잖아요, 이게. 그지? 요거랑 같은 거니까 사전에 정의가 나오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이런 단어구나, 사전이라는 건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cross reference라는 표현을 썼던 거야. 괜찮지? 좋아요. 그래서 상호 참조 혹은 translator 혹은 번역기처럼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Between words one knows. 자,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와 that doesn't yet know, 아직 모르는 단어 사이에서의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왜냐면 내가 만약에 dictionary라는 단어를 몰랐다면 dictionary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면서 이게 무슨 뜻이구나 라고 이 의미가 정립이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 뉘앙스야 이게 지금. 번역기의 역할하고 상호 참고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 볼게요. Even the most obscure. 여러분, obscure 무슨 뜻일까? 너네 obscure이 무슨 뜻인지 알아? 자, 이것도 카드 쓸게요. 자, 카드 쓰는데 요거 뜻은 제가 지금 단어를 제가 지금 검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사전을 띄워놨잖아요. 자, 여러분들 컬린스라는 사전을 제가 추천하고요. 또 그리고 여기 나왔던 럭맨을 되게 추천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영양사전을 생각을 하면 영양사전? 난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양사전 너무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잖아. 그지? 그래서 약간 진입 장벽을 느낀단 말이야. 너네도 모르는 사이에. 맞아? 그런데 여기는 진입 장벽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되게 쉽게 설명이 나와. 자, obscure. 뭐라고 설명이 나왔어? 자, 이거 같이 읽어봐. 시작. Not well known. 그럼 무슨 얘기야?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얘기지. And 그리고 usually not very much. 시작.
and usually not very important 이런 의미잖아. 보통 중요하지도 않고 잘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를 obscure이라고 얘기한대요. 자, 하나 더 볼게. 컬린스 가볼게. 컬린스는 어떤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지 봐봐. 자,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자, 여기는 상황을 또 설명해줘, 얘들아. 자, if something or someone is obscure,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 만약에 obscure 하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 are known, 잘 알려져 있는데 by only a few people, 오직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알려진 것을 우리가 obscure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밑에도 봐봐.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게 또 형용사로 이런 의미로 나와. Something that is obscure. 자, 어떤 것이 obscure하다라고 하면 얘는 difficult to understand.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 그리고 대하기가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obscure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다시 돌아올게요. 봐봐. 생각보다 쉽지? 자, 그래서 이 obscure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난해한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난해라는 게 무슨 뜻이야? 해가 이해할 때 그 해자잖아. 난자는 그 고난도 할 때 그 난이잖아.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야? 결국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라서 난해한이라는 의미니까 영어 그대로지. 근데 너네가 한자를 만약에 잘 못한다면, 예를 들면 잘 못한다면 난해한 했을 때 이거 무슨 뜻이야 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자를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한글이라는 글자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아. 우리가 자아라는 말이 있잖아. 근데 이 자아가 자라고 하는 말이랑 같은 의미는 아니잖아.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자, 그리고 너네도 봐봐. 부정어, 그러니까 투부정사라고 하는 말할 때 부정이라고 하는 거에 생각을 하면 너네가 보통 not을 생각한단 말이야. 아닌 것. 근데 그게 아닌 것이 아니잖아. 정해지지 않았다의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자를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오히려 영영사전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점점 영영사전을 보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도 얘들아 영어를 공부를 평생 하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지? 평생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물론 이제 너네 이제 그 수업 준비하면서 보는 것도 물론 있지만 나는 그렇다고 해서 교재를 사진 않아. 나는 오히려 영영사전에서 되게 많은 걸 배워요. 그러니까 너네도 앞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서점에서 책을 사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영영사전이라던가 뭐 ChatGPT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것으로 방식으로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봐봐. 사전이 의외로 어렵지 않지? 그죠? 자, 어렵지 않은 사전도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자 127번 이어서 다시 봐볼게. 그래서 사전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들이 예를 들면 for example 예를 들면 pulchritudinus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cavalcagathia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찾아볼 거예요. 사전에다가. 야, 나도 이거 하면서 이런 단어 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 쓰이는 단어거든요. pulchritudinous. 자, 여러분 보세요. pulchritudinous. pulchritudinous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야? physically 뭐야? beautiful. 그러면 외적으로 아름다운 걸 얘기하는 거지? 그냥 beautiful 쓰면 되잖아. 근데 pulchritudinous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나왔던 이 단어 있죠? 이 cavalcagathia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외적으로도 아름다운데 내면으로도 아름다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괜찮죠? 근데 이 단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이 단어가 만약에 엄청 어려운 어휘로서 설명이 되어져 있다면
그럼 이야기가 어렵잖아.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어에 대해서 너네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영영사전을 봤을 때 이거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뒤에 뭐라고 나와요? must be defined 정의돼야 돼. 뭘 통해서? using words 단어를 통해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근데 이 단어 어떤 단어야? That the reader already knows. 그 독자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이해하고 있는 단어로서 써 있어야만이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어? 자,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이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대. 이해됐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이 한계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쓰지 못하는 상황. 그죠? 네. 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걸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파란색을 친 거야, 얘들아. 이걸 가지지 못한 게 지금 리밋이에요. 반대로 이걸 가지고 있는 건 보라색이어야 되겠다. 그치? 나는 지금 파란색을 친 이유가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require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필수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잖아. 아,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색깔을 너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앞에 조금만 더 치자. requires부터 치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리밋인 거야. 어때? 요렇게 치면 이제 안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리가 나왔던 여기 지금 정리했던 부분을 한번 보시면 사론이 앞에 맞죠? 그래서 사전의 단어의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한 혹은 자원이다는 무슨 얘기야? 네? 혹은 자원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좋은 자원? 아, 좋은 자원이다. 좋은 자원이다 라고 한 거구나. 근데 앞에다 우리 이 말을 써보자. 비교적. 이거는 넣어줘야 돼, 그치? 비교적이라는 단어를 넣어볼게요. 좋은이면 말이 되지. 비교적이라는 말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교적 좋은 자원이다 라는 얘기는 웬만하면 좋은데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사실상 하는 거니까 비교적을 이제 추가해볼게요. 자, 그리고 한 단어를 다른 단어들로 정의하는 게 렉시컬 정의. 그러니까 렉시컬 정의라는 건 어휘적 정의를 얘기해요. 렉시컬 정의는 어휘적 정의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사전의 정의력의 한계를 아는 것은 중요한데 이 한계라는 게 무엇인지가 다음에 나왔죠. 사전의 한계. 혹은 사전이 요구하는 바가 지금 뒤에 나오죠. 사전은 뭐야? 그 단어들 다 알고 있어. 너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휘력이라던가 그런 언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 사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125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가도 돼요. 이건 잘못 나온 거예요. 지금 미스프린트입니다. 그 다음에 126번에서는 여러 경우에서 사전 기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단어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 아니야. 또 꺼졌어? 이거 왜 자꾸 꺼지지? 또 꺼졌어. 선택이 안 돼. To the network.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는 동안에 질문 타임 잠깐 가질까요? 이해는 다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뭐였어? 본인이 알고 이해하고 있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 그 정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이해력이 필요해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제 됐지? 이거 괜찮아야 될 텐데. 자, 그 다음 거 이제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요구하는 바는
여러 단어들을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반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미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였고요. 그죠? 결국 무슨 얘기야 이거는? 기존 언어 지식이 있을 때만 유용하다는 거야.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밑에서는 여기서는 사전의 기능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기능이 있었어?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 사이의 교차, 상호, 참조의 역할을 하고요.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 사이의 번역기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예시가 나오는 거잖아, 예시. 난해한, 아주 난해한 단어들에 대한 예시. 독자가 알고 있는 단어들로 정의가 되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전은 전혀 유용하지 않다. 그래서 이 한계에 대한 글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그 한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도구이기는 하지만 사전에도 한계가 있음. 사전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와 이거 너무 잘했다, 그치? 너무 잘 정리했다. 그래서 palcritudinance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caleucagathia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는데 여기가 무슨 뭐라고 써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이해를 할 수 있더라 라는 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다 이해가 되셨나요?